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126년 만에 무소불위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국의 검찰은 갑오개혁 이후 탄생했는데요. 현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 형사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무제한 강제 수사할 자유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무소불위로 불리는 검찰권의 탄생 배경에는 일제가 한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그 출발이었는데요. 광복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헌병이나 정보기관 등이 최고 권력기관의 역할을 해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이 검찰 개혁론자들의 시각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요. 이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했고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마저 없애고 기소만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면 그동안 각인되어 온 검찰은 사라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만 남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 공소청이 탄생하는 거죠. 이미 지난해 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별도의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회가 함께 했는데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영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는 이미 별도 수사기구 설립 방침을 정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 6대 범죄를 경찰에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도 수사기구의 소속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총리실 등 어떤 부처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 쟁점으로 남아있는데요. 특위는 개별 의원별로 발의해서 논의해 나가고 이달 말쯤 특위 차원의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철험에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건데요. 철험에는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되지만 공소관의 직접 수사는 영미법이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 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공소관의 객관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정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법의 기본 원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80석을 선택한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권력이 국민을 대신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래서 윤석열이 길길이 날뛰어왔던 겁니다. 빠르면 3월 내에 입법 발의되는 이 법안은 126년 만에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처장으로 누가 임명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도 마음에 두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곳의 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청은 황금 어장이 되고 말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자리에 그가 오기를 희망하고 추천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직을 맡을 때도 된 것 같은데요. 개혁에 대한 강력한 소신과 업무 역량은 이미 나무랄 데가 없죠.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또 공수처장에 이분을 추천했던 바가 있는데요. 어떤 사유에서든 그는 그런 개혁 요직에는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치는 채셨겠지만 그는 바로 이문정 부장검사인데요.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검찰 내 인사로 평가되어 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내부 배제와 인사 불이익 등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게 그를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범죄수사처장이라는 자리에 그보다 더 잘 어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13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식당,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등 수도권의 약 48만 개,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비수도권의 약 52만 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 피해를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개인 간 접촉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는데요. 전 아직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하자 국힘당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방역 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하는 조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며 정세균 총리가 강조하는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은 정부 방역 대책의 무원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속한 백신 공급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확실한 안전 보장성이야말로 정부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힘당은 뭘 해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방역을 강화하면 강화한다고 난리, 방역을 완화하면 또 완화한다고 난리, 백신 수급이 적으면 적다고 난리, 많으면 많다고 난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지급한다고 난리, 또 지급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난리인 거죠. 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이 정당의 존재 이유가 꼬투리 잡기, 발목 잡기인가요? 웬간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새해도 밝았는데 정신 좀 차립시다. 국힘당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